자, 다 오신가요? 출발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마을 문화분들이시죠? 동네 문화. 네. 거의 다 아시는 분이고, 저 우리 어디 가셨어요? 남분들. 왜? 부천 남부역에 또 책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아,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뵈서 반갑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환경 생태에 관해서, 마을 환경 생태에 관해서 한 1시간가량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아니, 주시면 제가 알아서 모으면서. 그 내용과 흐름에 대해서 우선 전체적인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우리 이제 요즘 이제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 유발 하랄이라고 그 이 호모 사피엔스에 관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인간을 얘기하면서 그 인간에게 지금 코로나 재난이 닥쳤는데 그 재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라는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재난에 그가 대응하기 위해서 부천과 약대동에서 그동안 했던 그 생태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난의 성격을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하냐면 산업 물질 문명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산업 물질 문명. 우리가 익숙한 것이 공장을 세워서 노동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게 지금 너무나 많은 물건이 생산되는 과정에 공해가 일어나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사람도 자연도 지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를 일으키고 지금 기후위기 한 30년 이후에는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산업 문명의 종말을 앞에 두고 그 생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천과 약대동에서 일어나는 생태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마을 부뚜막이나 동네 부뚜막이나 지금 약대동에서도 활발하게 여기 건강 리더 교육도 지난번에 교육을 했고, 또 이게 부뚜막도 있고, 다음에는 또 협동조합 운동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달통 협동조합 운동이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생태 문명과 생태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그 일환으로서 이제 동네 부뚜막에서 오늘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경기도에서 이제 좋은 사례로 해서 여기에 관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동네 부뚜막에서 이제 건강 리더 교육에 이어서, 건강 리더 교육은 8강을 하고 9강을 하는데 지금 2강을 제가 했고요. 저는 그것 때는 돌봄 마을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환경 생태에 대해서 하고, 제가 10월인가에 협동운동에 대해서 한 번 더 하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 생태, 돌봄, 협동운동, 이게 전부 산업 물질 문명이 이제 붕괴되면서 그 이후에 있을 생태 사회, 생태 문명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피엔스라는 이 사람이, 이 밑에 있는 이 사람이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이 사람이 왜 인간이 만물의 영향이 됐는가, 아주 두꺼운 책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인간에게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인간보다 어떨 때는 동물이 더 머리가 좋기도 하대요. 그리고 힘도 세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인류는 동물들에 비해서 힘도 부족하고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는 지능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호모 사피엔스를 어떤 동물도 당해내지 못한다는 게 그게 왜 그러냐라는 것을 이 사람의 결론은 인간은 허구를 만들어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동물들이 여러분들 그 섬을 짓거나 다리를 짓거나 협동을 해가지고 이런 동물들이 성을 짓거나 다리를 건설하거나 이런 어떤 왕국을 건설하거나 이런 걸 못 봤죠. 인류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인류는 자 우리한테 다른 동물들이 침입을 하니까 우리가 성을 쌓아서 그 동물들을 막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허구해요. 그게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그림을 그려서 맞아. 그렇게 허구인데 거기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정말 다리를 만들고 뚝을 쌓고 해일이 오면 이런 거를 그 이야기를 그 허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걸 믿어가지고 허구라는 이야기를 예를 들면 저 하늘에 무슨 신이 있다. 동물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허구 같이 보이니까. 근데 인간은 저 하늘 위에 신이 있다. 하나님이 뭐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뚝을 쌓으면 바다의 해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가상 이런 거를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게 이거 호모 사피엔스만. 그래가지고 뚝을 쌓고 성을 쌓으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무기도 만들고. 사자가 뭐 인간이랑 싸우면 상대가 안 되는데 사자랑 싸워서도 우리 힘이 약한 우리가 사자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허구를 만들어내고 그 허구를 같이 집단적으로 믿고 그런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일반 언어로는 여기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옛날에 보면 우리가 신화가 많잖아요. 그게 전부 유발하라는 그게 허구라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종교라는 거. 종교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것도 허구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늘에 있다는 걸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이게 사피엔스의 특징이라는 거죠. 동물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경기장에 있는 몇십만 명이 모여도 사피엔스들은 일사불란하게 모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원숭이들은 100마리만 넘어도 난장판이 돼요. 그거가 통제가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조용히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영화를 잘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일종의 당장에 보이지 않는 허구인데 그거를 우리는 같이 믿고 그거에 따라서 동의하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피엔스가 동물과 다른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고 신화나 종교를 지어낼 수 있고 그거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협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물을 모든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인간은 협동할 수 우리가 오늘 3시에 모입시다. 그래서 3시에 모여서 이런 미래 환경의 위기가 왔으니까 이걸 준비합시다. 원숭이나 사자는 그게 뭔 소리야? 무슨 몇 년에 우리가 왜 망해? 그런 허구적인 얘기 할 수도 없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협력해서 모여서 뚝을 쌓거나 댐을 쌓거나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가상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협력을 할
큰 이제 지구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이게 지금 기후 위기와 코로나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난의 위기가 이런 지구의 기후 위기와 바이러스 코로나 위기인데 이것이 왜 닥쳤느냐? 특별히 이제 기후 위기 같은 거 보면 이 산업 물질 문명이 너무 많이 물건을 생산해서 너무 많은 공해를 발생해서 지구가 더 지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수탈해서 그 자연에 있는 바이러스가 지금 인간한테 원래 우리 인간사에 살지 않던 것들이 우리를 식기로 해서 알지 못하는 이제 이 바이러스 코로나가 번지는 이래서 이제 2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인간에는 위기가 왔어를 알리고 그거를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나누면서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하는 것이 이 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여튼 지금 위기의 현상들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미국이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숲이 막 불타요. 지구가 온난화되니까는 이렇게 산림이 막 불탄다고 가뜩이나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여름이 되면 이비에 이러면 장마가 아닙니다라는 이 기후 위기입니다. 지금 올해 여름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그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비정규직이 막 죽어 나가요. 이거랑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이거든요. 너무 혹사당해가지고 이 비정규직이 이게 최근에 작년에 이 성탄 때 우리가 했던 거고 노동자들이 이게 컨베이어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300kg 쇳덩이에 깔려 죽은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또 인류는 가만히 있지 않죠. 여기에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들고 일어난 사람이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고 하는 스웨덴의 16살 먹은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이제 여자 친구가 들고 이제 나면서 이제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쪽인 거예요. 그레타 툰베리가 이 친구들과 16세 소녀로 기후를 위한 중조 거부라는 평가를 두고 매주 그 그레타 툰베리 금요일이라고 금요일에 등교를 거부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쟁, 성장에 신화에 대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네들의 살 세대가 얘는 지구가 온도가 100도가 돼가지고 우리는 멸종할 거라는 거예요. 가지고 얘가 들고 일어나서 유럽에 몇십만 명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뒤늦게나마 지구 멸종에 참여를 우리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기후위기의 핵심하나.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기후 변화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붕괴입니다. 2013년도 섭씨 40도에 육박하는데 현재 15도에서 100도를 향해 전성적으로 돌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그 시뻘건 붉은 막석에 던져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후붕괴 현실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지구적인 식량난, 식량폭동, 물전쟁, 해수면 상승으로 인류 대재앙을 초래하고 수십억 명이 죽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63년, 75년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거 더 앞당겨져서 2050년을 넘기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이 기후 시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살다 가면서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특징을 얘기했어요. 이게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온 특징이에요.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극단적인 개인주의고 일상이 사막화되고 생활 리듬에 초고속화되고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고 경쟁으로 살고 개인적으로 살아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안, 피곤, 탈진, 조울증
옛날에 이제 공장 노동자들만 탈진해가지고 너무 인체적으로 힘들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사무직 노동자까지 와가지고 일단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 특히 그 배달하시는 분들의 사람이 뭐냐면 새벽 배송을 해가지고 사람이 폐기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배민이라고 하는 데 있는 카톡 이 사람이 죽으셨는데 4일 전에 카톡을 보낸 건데 동생한테 저 집에 들어가면 5시 밥 먹고 싶고 바로 터미널에 가면 한숨 못 자고 나와서 터미널에서 또 물건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달 끝나고 나서 또 아침에 나가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멍멍이라는 빅데이터가 계속 배달을 물어다 준다라는 거예요. 일거리를. 그러면 이 멍멍이라는 빅데이터에 맞춰서 사람이 노동을 해야 되니까 한숨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악마의 맷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값싸고 질줄 서비스라고 해서 악마의 맷돌에다가 해가지고 이 빅데이터나 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갈아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뭐냐면 이 자연을 수탈하는 거에서 이게 자연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불타고 이렇게 숲이 불타고 동물들이 이렇게 불타고 이러한 것이 자연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 악마의 맷돌로 돌려가지고 이번 탈진. 그래서 이게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무직에 있는 사람도 탈진해서 조울증, 조현증,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는 이러한 것이 지금 공표락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배민 노동자가 이렇게 수많은 요구를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악마의 맷돌에 갈리는데 대량 폐기를 해서 이게 지금 CO2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온난화를 만드는데 동물도 공장식으로 축산을 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이 산업 물질 분명의 속도는 택배와 같은 육체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육체 직장인들을 피곤, 탈진, 조울증에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감정, 정서 노동으로 일자리를 없애고 오로지 기계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로봇을 통한 무한한 이윤 추구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저 너무 힘들어하는 택배 노동자의 죽음뿐만 아니라 지금 1% 새벽 배송으로 사람이 폐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멍멍이가 24시간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300kg 새똥에 깔려 죽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BTS 같은 청년은 세계를 지금 석권하고 있잖아요. 이런 양극화가 한류를 통해서 BTS와 같은 그런 멋진 모습이 있지만 그 동시에 양극화돼서 한 청년들은 300kg 평택의 노동자 그 전에는 컨베이어에 아주 말려 들어가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한 달 만에 20명 가까이 죽은 건 아니지만 20명씩 나가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이 산업 물질 문명이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고 대량 폐기하면서 자연도 지금 완전히 다 붕괴되고 사람이 살 수가 기후가 붕괴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을 때 그칠 뿐만 아니라 인간도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한 5% 10% 애들은 괜찮지만 나머지 80% 애들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고. 자,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럼 약대동과 부처는 어떻게 여기서 대응해 왔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운동을, 그래서 생태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산업 물질 문명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태사회와 공동체를 지금 건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런 운명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쭉 해온 얘기를 좀 그림을 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을 다 같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활환경과 사회환경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렇게 우리가 마을을 보면
이 골목길이 있고 놀이터가 있고 공원이 있고 거기에 녹색 가게 녹색 장터 이런 녹색을 사람이 쉴 수 있는 이런 녹색을 우리가 만들어내자면 이 멍멍이나 이 기계나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폐기의 이 메커니즘에서 우리는 완전히 몰살당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믿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성서에는 안식일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를 무조건 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서 그러는 거예요. 안식년 50년에 한 번은 다 토지도 쉬게 하고 자연도 쉬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렇게 쉬게 하는 숲을 가지고 애들도 이런 데서 놀리는 이런 거를 도시와 마을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을 곳곳에서 환경 생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마을 도서관에서 했던 거고 소년비를 만들기. 그래서 마을의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녹색 환경을 만들 거예요. 나무숲. 우리는 최근에 약대동에서는 도시농부가 생겨서 지금 녹색으로 만들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고 키우기 좋은 생활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기를 낳고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세계 최저의 지금 출산국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그거는 생활 환경이 붕괴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녹색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이를 키우기 좋은 마을.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한데 지금 마을이 붕괴되면 젊은 사람들한테 돈 몇 푼 줘서 출산율을 높일 수가 없어요. 마을의 생활 생태계를 아이가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출산율을 높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녹색 돌봄 마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하고 이렇게 녹색 장터도 만들고 같이 밥도 먹고 녹색 사랑방 같은 거 꾸고 그리고 이게 도시에서는 푸른부천 21에 지속 가능 국가 환경교육 코디네이터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혹시 아시면 우리 여기 도서관이 생긴 것이 약대동에 이 푸른부천 21에서 해서 원형시장 때 만드는데 이런 데서 환경 코디네이터 교육을 했어요. 시에서도. 여기 제가 참여해서 제가 그때 발표한 거를 잠깐 한 오래된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태적인 사고를 하고 생태적인 공동체와 마을을 만들려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쓸모가 없어. 근데 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실업에 처했거나 지금 저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은 어떤 편견이 있냐면은 하필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잘 못 벌면 쓸모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쓸모없는 사람들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하려면 화폐 의존적인 삶을 줄여야 됩니다. 화폐 의존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면 삶을 줄일 수만 있다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지역화폐라는 게 있어요. 지역화폐. 돈이 아니라 지역에서 그 사람이 돈은 못 벌더라도 봉사를 잘하거나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 사람들 지역화폐를 쓰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을에서 쓸모있는 생태적 사람이 돼가지고 마을에 어떤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안 되고 모두 다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대요. 이런 것이 바로 생태 운동이고 생태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떡갈나무 도토리 하나에서 떡갈나무가 만들고 떡갈나무가 숲을 이루는 이런 떡갈나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쓸모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도토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녹색 도토리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어떤 사람은 텃밭을 가꾸고 어떤 사람은 평생학습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을에서 생태기업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유기농 축제를
만들면서 스스로가 공동체 한 그루의 나무와 풀과 나무와 강을 이루어주는 마을의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 도토리 한 사람의 도토리가 이렇게 마을의 생태계에 참여하게 될 때 마을의 녹색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양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아까 말했듯이 생활 생태계가 학습문화복지 공동체, 임신 출산을 하면 유아학교를 가고 초등학생은 지역 아동센터에 가고 공부방 가족도서관을 하고 교회 학교에 가고 주말과 여름에는 여름 마을 학교에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행복한.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약대동에는 다 있습니다. 가족도서관도 있고 마을 학교도 있고 지금 돌봄 마을 같은 것도 형성이 되어 있고 일단 나오겠지만 그래서 다문화 사람들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시민교육 할 수 있는 이런 마을이 되는데 녹색 가게와 녹색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이분들한테 지역 화폐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이제 시에서는 자전거로 네트워크의 마을과 도시 얘기해서 우리 자전거 여기가 오정동에 있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햇빛 발전 공해가 심하니까 이제 햇빛 발전도 만들자 이런. 그리고 이제 마을을 풀게 하는 우리 약계동에는 도시 농부들도 있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이분들이 씨를 뿌리고 갖고 들고 와서 끝내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녹색 마을로. 그리고 푸른 부천 21에서는 이런 환경교육 네트워크 같은 게 도시에는 있고. 자, 이것이 되려면 마을에 제가 생태계라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마을이 녹색 생태계가 만들어야 되는데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 번 더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녹색 식물이 있고 이거를 초식동물들이 먹고 그 다음에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을 먹으면서 하나의 자연계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룬다. 그러려면 녹색 식물이 많아야 되고 또 초식동물이 많고 이거를 먹는 육식동물은 좀 이제 적은 것이죠. 이런 먹이 사슬과 생태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와 코로나와 기후위기라는 것은 이 생태계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생태계라는 건 좀 어려운 말인데 모든 생명 형상은 망으로 되어 있어요. 웹.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호 의존적인 거래요. 상호 의존적. 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그물망으로 되어 있다든지 또 나비가 몸짓을 하면은 여기서 몸짓을 하면 저기 유역에서는 폭풍인다든지 이렇게 기후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상호 의존적이고 개방적이고 복잡하게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명현상이라는 것은 상호 의존적인데 망으로 되어 있고 망을 한국말로 하면 네트워크라고 있죠. 영어로 하면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이 망, 우리가 서로 의존적이고 서로 돕고 활동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생태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계점이 넘는 순간에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창조성이에요. 지금 그런 영역에 보면 뭐냐면 지금은 산업 물질 문명이 인계점에 왔어요. 그래서 붕괴될 위험이 왔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 인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는 창조성이 있어서 생태 문명으로 새로운 생태 문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태 문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생태계나 생명망이라는 것은 서로 의존되어 있고 공생하고 협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망을 잘 짜야 돼요. 생태사회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흐름을
막 그 관계가 막 어떻게 흐름을 만들면서 어떻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가. 그래서 그 관계망의 안에 있는 녹색 생태 철학이라는 것은 아이들 같이 약한 자, 여성들 같은 사람들, 장애인, 소수자들도 주목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공동체 이름이 나홀로죠. 나홀로. 행복한 네? 동네 가수가 행복한기요. 아니, 그 앞에 일인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라는 것이 소수자예요. 지금은 소수자가 아니라 주류지만 이런 사람들도 1인 가구도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여성, 장애인, 1인 가구들을 다 행복하게 되는 것이 녹색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생멸종 진화라는 것은 공생하지 않으면 멸종하고 공생한 생명만이 진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잘 어울려 살고 연대 공생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하지 못하면 지금 인류는 멸망할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 도서관 리모델링 할 때 우리 이 도서관에 청소년들이 기후 행동을 위한 책을 이렇게 마련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청소년들을 그레타 투베리 같은 청소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을 했고 재난을 준비하는 학교도 해서 우리 코로나기 작년에 기후위기 생태적이고 정의로운 전환 이런 공부도 다 했어요. 마을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웃사촌 회의 같은 것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런 생태사회를 꿈꿨는데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이행기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꿈을 한번 꿔봅시다. 이제 거의 결론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생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면은 이 지구촌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루에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이 생산력으로 일주일에 4일만 노동해도 된다는 거예요. 잘 나눴으면. 근데 지금 쓰지도 못할 것들을 그냥 생산해서 그게 다 공해를 일으키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돼가지고 폐기를 하잖아. 그거를 해가지고 소수가 독점을 해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같이 저렇게 저녁에 배달하면서 아침에 한 잔 못 자고 다음날 또 노동을 해가지고 바로 서로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시민사회와 공동체가 해가지고 잘 조절을 해서 법을 만들거나 이렇게 규제를 하고 그러면 지금 그 플랫폼 거기 구글이나 애플이 이런 데도 우리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세계적 기업이 된 거예요. 거기다 세금을 매기면 우리가 기본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택배 노동자도 우리도 4일 노동을 하고 하루에 6시간만 노동해도 이 세상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 독점이라든지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면 그걸 동네부터 하자는 거예요. 동네부터. 자 그러면 4일 주 4일을 하고 하루 6시간 하면 남잖아요. 시간이. 그때 뭘 하냐. 우리 여기 저기 공부한 홈페이지에서 공부한 건강 리더에서도 다 배웠지만 평생 학습을 할 수 있어요. 마을에서. 이제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지금 이것도 마을 학교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생 학습을 할 수가 우리가 이 마을 녹색 생태 문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시간이 되잖아요. 4일 하면 3일 동안 쉬니까 뭐래요. 그래서 한 그룹은 평생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서 필요한 공부를 하고 그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스웨덴은 말씀했죠. 그런 평생 학습 생태계나 동아리들이 소그룹이 전 나라에 30만 개가 있어요. 마을마다 수십 개, 수만 개의 학습 생태계가 있단 말이야. 자기가 자기 주장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커리큘럼을 짜서 우리도 하는 것처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그룹은 사회적 조건과 협동조합을 창업해요.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세금 같은 걸 내서 이런 창업 같은 걸 지원하고, 마을에서는 평생학습 지원센터, 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협동조합 지원센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아직까지는 우리가 많이 발달되지 못하지만 우리가 동네에서 요구하면은 우리 약대동은 여기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것도 지금 협동한 조합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할 수도. 그리고 우리 마을에 있는 문예학당처럼 박물관과 도서관이 있잖아요. 우리 마을에 도서관이 있고 좀 더 박물관이 있잖아요. 막도야 박물관과 도서관과 문예학당을 묶어가지고 문화 생태계를 묶어서 마을에 생태 축제를 할 수 있어요. 유기농 생태 축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꽃다리 영화제 같은 축제 때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생태사회가 오려면, 생태문화사회가 오려면 주 4일 하루 6시간 노동을 하고 남는 시간에 이 마을 주민 전체가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사회적 조합, 협동조합을 만들고 한 팀은 유기농 생태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되면 다 망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거를 한 평생학습이 제일 잘 된 나라가 바로 핀란드예요. 이렇게 할 때에 제일 가장 경쟁력 있는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서 지금으로는 다시 못 돌아가요. 이 산업화 시대로. 이거를 가지고 마을의 녹색운동을, 생태운동을 해서 이 생태문명을 우리 약대동에서부터 해서 구천 전체를 이렇게 하면서 시장도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고 여기 있는 마을 주민들이 시의회를 이끌고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통합 돌봄의 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25년까지 돌봄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에서는 건강기도 교육을 하고 건강적 돌봄을 하자. 한쪽에서는 생태적 돌봄을 하자. 텃밭을 가꾸어서 한쪽에서는 문화예술 돌봄을 하자. 이런 통합 돌봄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우리 약대동은 이 약대동 팀이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커뮤니티 활성화방에서 나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발표했고 이제는 마을에서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마을에서 치료받는다라는 그리고 이런 녹색 평화 노래를 하자. 그래서 우리 이제 도서관에서 이런 청소년 공부를 하고 핀란드는 여성들이 이제 살림하던 사람들이 28살에가 총리가 되어 이게 내각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거 평생학습하니까 이런 사회가 이런 선진국이 운영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자란 청년이 마을 재활센터 출신의 있는 청년이 지금 마을에 꽃다리 영화제를 돕다가 마을에 이제 복지사가 됐어요. 부천시에. 이런 청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행복 함께 건강기도 교육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약대동에서 즐거운 행복 한 끼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4일로도 하루 6시간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평생학습 공동체, 유기농 텃밭 축제, 사회적 기업 창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출발은 돌봄 마을이 가야 지금 돌봄 마을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건강리도 동네 굿뚜막으로 그래서 마을 학교 공동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는. 돌봄 마을로 가는 길 이거 건강리더들 다 있죠. 여기서 이제 공유 마을 건강리더 생태문화리더 육성을 하고 있고 텃밭이 지금 이미 있고 이거를 공유 냉장고 공유 부엌으로 가자는 거예요. 공유 부엌. 공유 부엌 전에 지금 공유 부뚜막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공유 냉장고를 곧 할 겁니다. 13억 분의 먹거리를 상하기 3일 전에 같이 하면 마을 사람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행정부에서 출발해서 공유경제, 돌봄경제, 산림경제를 우리로 가자. 그래서 건강지도교육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벌써 2주째를 갖고 1강을 했고 2강을 했어요. 자, 그리고 동네 부뚜막이 지금 그 다음 타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거죠. 자, 이게 결론인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는 낡은 산업 문명에서 탈출해서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울, 불안, 고립, 분노, 중독의 낡은 산업 물질 문명에서 탈출해서 생태 문명으로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역 마을 단위에서 무한경제가 승리와 독립이라는 가짜 뉴스를 퇴치하고 협동, 소통, 돌봄, 공감, 공유의 새 문명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새로운 마을 미디어들이 됩니다. 새로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방탄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미디어가 됐어요. 한류가 전 세계를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 방탄이. 그래서 스스로 생태가가 되고 스스로 작은 마을이 되는데 산업 물질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전환해 살면서 일주일에 4일, 하루에 6시간 일을 꿈꾸며 나머지 시간을 마을의 풍경학습 생태계에서 함께 공부하고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며 유기농 생태 마을 축제를 기획하는 신나고 아름다운 꿈을 함께 키워갑시다. 자, 이거는 이제 결론입니다. 약대동의 녹색마을 부뚜마을 꿈에 이런 꿈을 꿈꿔 봅니다. 이제 22년 봄이 되면 우리는 약대동 도시농부로서 마을 곳곳에 푸른 녹색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름 마을 학교 때가 되면 우리 약대동의 유기농 요리사들이 푸른 채소로 마을 카페에서 멋진 유기농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여름 마을 학교에서는 청소년들과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마을에서 지구를 지키는 약대동 마을 특공대를 조직해서 구치원의 시민사회를 초대해서 녹색 요리도 만들고 녹색 깃발과 구호를 만들어서 이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마을을 함께 걸며 기후를 지키자. 마을의 녹색 도시 인구를 키우자. 녹색 텃밭과 정원을 만들자. 우리 동네에 햇빛 발전소를 세우자는 깃발을 만들고 녹색 기후 행동과 행진을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생태 문명을 준비하는 부천 약대동의 녹색 마을 부뚜막이 되도록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돌보고 공유 공감하는 약대동의 자랑스러운 마을 부뚜막이 되도록 화이팅!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보시는 거 보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5분 정도 주고 계십니다. 질문은 아니고 네. 정말 저렇게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뭐 상상이 좀 되세요? 너무 좀 뭐라 그러나